지난 주말 방송된 구회에서는 마침내 창고 문이 열리고 1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정우는 그날 사건의 배후에 최나겸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덕미를 사건과는 전혀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의 한마디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게 잡아들인 병무와 민수가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 버렸는데요. 형구탁은 건호의 죽음을 자신보다 이들에게 돌리려 합니다. 솔직히 건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은 형구탁 본인이었지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속셈으로 병무와 민수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부터 형구탁에게는 그날의 진실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들이 죽었으니 맹목적으로 병무와 민수를 잡아 쳐넣어 화풀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정우의 결백을 밝혀주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결국 정우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형구탁이 병무와 민수를 이간질하는 바람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죠. 병무가 범인으로 몰려 체포가 되자 모든 건 덕미가 짜놓은 판이라고 진실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일단 병무가 입을 열었으니 덕미의 죄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과연 그날 덕미는 창고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날 보영이는 병무와 민수에게 당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건호를 한패라 생각해 도망을 쳐섰죠. 보영이는 계단을 내려가다 휘청하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기서 보영이가 중심을 잃게 된 이유는 강제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골반의 미세실금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보영이가 쓰러진 곳에는 트랙터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머리를 부딪힌 보영이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집니다. 여기서 건호는 보영이를 살리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려 했는데요. 병무와 민수가 그런 건호를 막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대체 병무와 민수는 무슨 생각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보영이가 죽게 되면 자신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살아도 그들에게는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겠죠. 병무의 꿈은 경찰이었고 전과자가 되면 그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죠. 이런 이유로 병무는 사건이 밝혀지길 원치 않았을 겁니다. 굳이 덕미가 나타나 이들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도 병무는 보영이를 유기했을 거라 추측되네요. 하지만 덕미가 나타난 덕이라고 해야 할지 병무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덕미는 당황해하는 친구들에게 침착하라고 소리치는데요. 이후 덕미는 보영이가 이대로 죽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설득하게 됩니다. 병무와 민수는 바라던 바였을 테고 건호를 설득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마도 여기서 덕미는 형구탁의 이름을 언급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덕미는 평소 건호가 경찰인 아버지를 존경해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구탁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거라면서 건호를 압박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건호를 협박했을지 모릅니다. 건호가 보영이를 잡으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결국 건호는 덕미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건호는 꽤나 마음이 약해 보였습니다. 용기도 없고 겁도 많은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죠. 형수호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거라 압박을 가했거나 반대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면 건호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 결과 살릴 수도 있었던 보영이는 결국 덕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당시 창고에 있던 3명의 남자아이들은 덕미와 함께 폐교로 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무는 덕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건호의 경우 보영이의 가방을 챙겼다는 부분에서 그가 창고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데요. 과연 건호는 어느 시점에서 형구탁을 목격했던 거였을까요? 건호는 유서에서 형구탁이 그날 창고에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아서는 덕미가 보영이를 트렁크에 싣고 난 이후에 형구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네요. 만약 덕미가 형구탁을 불렀다면 건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까지 불러 시신을 유기할 정도라면 덕미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정우가 블랙아웃을 경험하기 직접 마주했던 사람이 덕미였다는 사실이죠. 당시 정우는 혼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게 몇 시경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때의 시간을 확실히 알 수만 있으면 좀 더 그럴듯한 추리가 나올 듯하네요. 일단 이 시간이 보영이가 쓰러진 직후라면 덕미가 형구탁을 부른 이유가 꽤나 그럴듯하게 설명됩니다. 보영이가 쓰러진 시점에 덕미는 이미 정우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설득해 보영이를 유기하게 만들고 형구탁을 불러 보영이를 유기하게 만듭니다. 즉 보영이를 폐교하수구에 유기한 것은 덕미가 아닌 형구탁이라는 말이죠. 그 사이 덕미는 정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탄 술병 하나를 슬쩍 정우의 방에 놓고 간 것이죠. 덕미가 증언을 하던 회상 장면에는 정우의 방에 술병이 한 개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우가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술병이 하나 드러나 총 2개의 술병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그냥 정우가 알아서 한 병 더 꺼내 마셨다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덕미가 굳이 정우의 방에 찾아오고 난 뒤 정우가 정신을 잃었다는 게 수상하네요. 일단 보영이 사건은 덕미의 큰 그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다은이의 죽음인데요. 원작 속 다은이는 박형식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다은이 사건 역시 덕미와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죠. 현재 박형식은 11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죽은 박다은 흉내를 냈고 지난 9회에는 반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아마도 이 반지는 그가 다은이에게 선물로 준 반지였거나 다은이와 관련된 물건이겠죠. 다음의 예고에서는 박형식이 아내 영실에게 반지를 들키면서 누군가로부터 협박받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영실이 이 반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꽤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뭔가 이 반지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지금 박형식을 협박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덕미입니다. 사실 덕미는 보영과 유기된 이후 창고로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아마도 철저하게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마침 이때 박형식과 박다은이 창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덕미는 보영이 때처럼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어쩌다 보니 박형식이 이성을 잃고 박다은을 죽을 때까지 내려치고 있었던 겁니다. 덕미는 그때의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고 지금 박형식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덕미는 박다은까지 죽는 걸 보고 나서 정우의 집으로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정우에게 수면제가 든 술병을 건넸다는 것이죠. 물론 덕미의 목적은 정우를 범인으로 만들어 지옥 밑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사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본래의 목적이기는 했지만 덕미는 결국 정우의 마음을 얻어내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는 하설에게 정우를 빼앗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죽 써서 개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